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비교적 여유있게 앞선다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론조사를 경계해야 한다며 방심은 금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양상이었던 과거 사례를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후보가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간 점을 거론하면서 구구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영선 후보가 과거 정광훈 목사와 함께한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낙선운동을 펼쳤던 친북단체 대진련이 오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낙선운동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시 선거방해 혐의로 회원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시민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헌법재판소에 4.7 재보선 공정관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9가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산되는 1인당 10만 원 공약을 앞세운 데 이어 서울시와 지자체가 1조 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권선거는 물론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추행을 일삼고 땅 투기하는 당이 탐욕을 운운할 수 있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영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치적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틀 연속으로 고 박원순을 띄어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영선이 임종석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부산시청 직원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1차 재판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빠른 재판 진행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굳히기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판세 뒤집기냐의 싸움을 놓고 선거일까지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약속한 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오세훈 안철수 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별다른 뒤끝 없이 이루어졌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패자인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찾은 안철수 후보에게 기립박수로 감사를 표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금태섭 의원에게 오세훈 후보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 같다며 역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같은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는데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전라도 출신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은 14.8%로 서울 출생 47.9%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호남 유권자 한 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되고 초반 판세는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전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지르는 것으로 나왔죠. 여기에 서울 지역에서의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또한 30.4%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숨은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은 먼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은 객관적으로 보면 10%포인트 격차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숨은 지지층의 존재를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는 5년 전 2016년 4.13 총선의 경험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 종로 선거구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선거 초반엔 오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투표일 20일 전에 발표된 KBS와 연합뉴스,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선 오세훈 45.8%, 정세균 28.5%로 오 후보가 17.3%포인트나 앞섰는데요. 하지만 당시 정 총리는 다음날 SNS를 통해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라.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며 대역전극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실제 개표 결과에선 정 총리가 52.6%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39.7%를 얻은 오 후보의 12.9%포인트 앞선 낙승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충청도 출신의 한 서울시민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도 말어. 어찌나 놀랬던지. 청심환을 2개나 먹은 거 아니오. 우리 마누라랑 개표방송 보는데 두근대는 심장박동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층간 소음으로 이웃집하고 싸울 뻔했다니까 그래야. 우리 마누라가 오세훈 찍자고 동네 왔네 다 떠들고 다녔는데 정세균이 됐으면 서울 뜰라고 했다니까. 2010년 6.2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경험도 여당 입장에선 서울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명숙 총리가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에게 20%포인트나 뒤지는 걸로 나타났지만 실제 결과는 0.6%포인트 차 접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저는 그때 아주 접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아주 초접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앞서 보신 화면은 오래전 화면이 아니라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치러진 4월 총선과 그 이전 추미애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유세를 돌며 이들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던 발언들입니다. 높은 지지율을 앞세운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 전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문재인이란 세 글자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판단에서인 듯한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문재인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30.4%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당이청을 멀리하는 레임덕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이 꺼내든 선거 전략은 역시 네거티브 프레임 전략이었습니다. 19년도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극우 정치인입니다. 야권의 단일 후보가 정해진 다음 날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선거 전략 카드는 수준 떨어지게도 극우 프레임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를 엮으며 극우 프레임을 씌워 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이 또다시 이러한 전략을 펼칠 기세인데요. 중도 표심이 오세훈 후보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도 맞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전광훈 목사를 먼저 거론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극우 정치인이라고 규정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박영선 후보도 과거 전 목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받아친 것인데요. 박 후보가 2016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찾아봤더니 실제 존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극우라면 정광훈 목사랑 함께한 박영선 후보도 극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극우 대 극우의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이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그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어디선가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죠.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등의 낙선 운동 등을 펼쳤던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 대진연입니다. 대진연은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갔을 때 어김없이 등장해 차량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을 향해 피켓 등을 들어보이며 묘지 진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진정한 수사 의지만 있다면 과연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좀 파헤쳐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위해 오락실천단을 꾸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락실천단은 오세훈 후보의 낙선실천단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방해 혐의로 2명이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대진연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다만 인쇄물 없이 혼잣말로 발언하는 형태에 대해선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한 네티즌은 뒷배가 누구이고 자금 지원은 누가 하는지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며 경찰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4.7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과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4.7 재보선 공정관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클린 선거시민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4.7 재보선 공정관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클린 선거시민행동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공성감TV, 프리덤 뉴스가 연합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 조직으로 지난해 4.15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 말 결성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가 수개표 작업 전 단계에서 투표지를 분류해주는 보조장치일 뿐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 대규모 혼표와 빈번한 오류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에서의 혼표 발생 가능성, 전산 조직의 보안상 오작동 가능성, 외부의 해킹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개별 투표지 분류기별 실제 동작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9가지 내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 금지. 둘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 CCTV 설치 및 경찰 경비. 셋째, 관내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시 참관 허용. 넷째, 전자개표기의 무선통신 기능 확인 허용. 다섯째, 유관에 의한 투표지 검열. 여섯째, 개표 후 투표지 보관 장소 내 CCTV 설치 및 경찰 경비. 일곱 번째,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원 활동 금지. 여덟 번째,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거소투표 금지. 아홉 번째,
선거용 임시사무실의 용도 공개 등입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은 부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궁학을 앞세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2조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돈풀기 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3일 전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내놓았고 앞서 그 전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S 서울 디지털 화폐란 지급 6개월 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인데 이 지역 화폐 지급에 드는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박영선이 10만 원 공약을 내세운 사흘 뒤인 22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을 직접 투입하고 5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영선이 1조, 지자체가 1조, 총 2조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셈인데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지난 24일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5천억 원 자금을 풀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구청장끼리 협의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민주당의 돈풀기 선거에 조직 선거를 가미한 형태의 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돈풀기 선거에 조직 선거를 가미한 형태의 시도와 코로나 피해 위로금 명목으로 벌어지는 관건과 금건이 결합한 형태의 숨어있는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돈풀리즘과 매우 정교하게 짜인 각종 단체와 협회를 총동원한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탐욕스러워 보이는 고민정이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다가 박영선 후보 선거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지 엿새 만에 얘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고민정은 23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향해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문재인이 대선에서 구호로 사용했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문구를 만든 정철 카피 대표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연이어 파란색을 찍은 당신에게, 그러나 이번만은 파란색의 표를 주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혹은 기권함으로써 파란색을 따끔하게 혼내주겠다는 당신에게라며 압니다. 당신의 실망 압니다. 당신의 허탈 압니다. 당신의 분노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어 하지만 파란색이 싫어졌다, 빨간색이 좋아졌다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라며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투표해달라고 한 후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선거운동을 마치 최면을 걸듯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싫어도 국민의힘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영상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민정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부끄러움, 논리도 없는 편가르기식 정치 실물이 난다. 땅 투기와 성추행이 탐욕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탐욕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기영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최근 여당 의원들의 행보를 보면 탐욕 그 자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자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까지 프레임을 씌우는 선동 정치를 하는 고민정 의원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청렴한 공직자였다며 서울 용산공원 의자에 박원순 이름 석자를 새기자고 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임종석의 박원순 예찬은 연 이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종석이 박영선의 낙선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일각에서는 지지층의 결집을 알리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종석은 어제였던 24일 재차 글을 올려 박원순은 안전을 강화하고 인도를 넓히고 서울 심야버스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한구역을 늘리려 했다.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경관 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문화재는 무조건 지키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재창조해냈다며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자는 이 부분은 피해자의 아픔과 국민들이 겪은 대혼란은 다 제껴두고 박원순 업적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임종석의 이 글에 앞서 박영선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해 여성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를 건드리는 이러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전 실장의 글을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해석하던데 박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가 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영선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조국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 비극의 탄생의 한 대목을 공유하며 박원순 시장의 비극적 운명이 슬프고 성희롱 피해자의 처지 역시 슬프다고 했습니다. 비극은 슬프고 애달픈 일을 당해 불행한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구 박원순이 슬프고 애달픈 일을 당했나요? 박원순의 비극적 운명 바로 뒤에 피해자의 처지 역시 슬프다는 가식적인 문장을 붙여놔서 망정이지 앞문장만 보면 박원순이 성추행을 당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빅매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산시장 선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엔 부산 보궐시장 선거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차 재판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에서 전날 예정됐던 1차 재판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오 전 시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변경된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고 4.7 부산시장 보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공고했습니다. 이 같은 오거돈 전 시장 측과 재판부의 봐주기 행태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고 있는데 피해자 A씨는 재판을 연기한 오 전 시장과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발표된 입장문에서 피해자 A씨는 원래 예정됐던 1차 재판이 오거돈의 요청으로 3주나 연기됐다. 그것도 재판 준비 기일이라며 본인은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으나 나한테는 한겨울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고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반문했는데요. A씨는 또 재판 연기를 신청한 오거돈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쟁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피해자가 정치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선을 긋는데도 끝까지 오거돈을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하 직원 강제추행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이 2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1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재판 연기를 요청해 3주 후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혔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공수처 차장과 함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났었죠. 수사기관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요 결정을 앞두고 피의자를 만난 것도 문제이거니와 공수처가 정권 수호처가 될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 처장은 면담에서 불법 출근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전했다고 밝혔었죠. 공수처장과 차장이 피의자를 조사하고도 당연히 작성해야 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남기지 않고 내용도 없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조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실세를 영접해 밀담을 나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를 출입할 때에는 외부인의 경우 설사 그가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 청사 청문에 있는 안내센터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청사 건물 출입 때에도 다시 한번 출입 기록을 남기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의 이 기록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사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과천 정부청사에 등록된 관용 차량에 이 지검장 일행이 탑승해 청사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랬다고 하면 특혜 논란은 더욱더 거세게 볼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공익 고발인은 김진욱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하며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서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 청사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가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그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임기 말이 되니 유은혜도 슬슬 겁이 나는 걸까요? 유은혜는 정경심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 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그렇다면 교육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또 추후 해당 시기에 교육부 수장이었던 유은혜가 받아야 할 법적 처분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유은혜의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여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은 건 정유라 씨 때의 교육부와 지금의 교육부의 잣대가 현저히 다르다는 지적이었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시의 배경을 두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에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은혜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하나 찍어야 할 기세입니다. 상황이 변한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법률 검토 작업 끝에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민 부정입학 의혹 조치 계획을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부산대는 학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산대는 22일 보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진통을 겪고 밤 9시가 넘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그에 기반한 의사면허 또한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당사자에게 면허 취소를 통보하게 되고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본인 소명을 듣게 된다며 만약 취소로 최종 결론 나면 입학 취소로 인한 첫 의사면허 취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시 법원 소액 2단독 조혜근 판사는 24일 김용민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김용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도 김용민을 조국 똘마니로 생각하는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용민은 지난해 6월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을 향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선 의원이 감히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하자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 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김용민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24일 종합뉴스 영상에 이계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나는 지금 막 모더나 접종하고 15분 기다렸다가 집으로 갑니다. 문재인 쇼하고 있네. 그 자리에서 모더나라고 쓰여있는 택 보여주고 캡 열어서 바로 팔에다 놔주는데 먼 주사기 캡을 열고 천막 뒤로 왜 가? 쇼를 해도 적당히 해라. 뚜껑 열고 천막 갖다 하루 종일 몇 명을 마치겠나. 쇼들 하고 있네. 완전 사회주의 쇼질들 하고 있어. 사실 이 아래 내용이 더 있었는데 이계수님께서 너무 귀여운 욕을 써놓으셔서 유튜브 커뮤니티 규정상 제가 부득이하게 잘라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의심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간호사가 둘 있는데 그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이 장면은 의료진 등 전문가가 아니어도 접종 과정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계수님 말씀과 같이 생뚱맞게 세워져 있는 파티션, 칸막이부터가 의혹을 증폭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주사바늘 캡 부분에 관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주사를 놓는 이 의료진이 왼손으로 주사기와 백신 용기를 가리는 바람에 비디오 판독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을 추출하는 그 순간엔 얘네들이 또 교묘하게 카메라 줌을 당기지 않아서 저도 어제 비디오를 수없이 돌려보다가 눈알이 빠져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칸막이 뒤로 가기 전 캡을 다시 씌운 건지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칸막이 뒤로 간 건지 아니면 캡을 씌운 상태로 백신 추출을 하는 척만 한 건지 이 부분도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수수모님께서는 문재인 구린내가 있으니 생방하겠어요.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면 3사 공중파 대대적으로 떠들었겠지요. 본인은 삼성 애용 구속해놓고 왜 삼성이 지원한 주사기를 사용해 이재용을 석방하던지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생방송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청와대는 장소가 좁다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서 논란을 더욱 키웠죠. 당당했더라면 문재인이 접종받은 그 종로보건소가 깨알만 했더라도 생방송을 했을 것이고 생방송을 할 마음이 애초에 있었더라면 생방송하기 적당한 장소에서 접종을 받았겠죠.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즉각 강력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적극 대응에 나선 이유는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일반인과는 현저히 다른 접종 과정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킨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계수님과 수수모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